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코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밑에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 위로부터 선생님이 이 물체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이 물체를 끌어올려서 일을 해주니까 이 물체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긴 포텐셜 에너지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면 되는 거죠?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을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하죠? 내가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걸 수직으로 올렸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 되고, 그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을 구하려면 중력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를 해주면 되는데,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N 해주면 되고, 이동거리는 이 높이를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 계산한 모든 값이 일의 양이 되고, 그 일의 양은 뭐하고 같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결국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9.8N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나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요소는 질량이죠. 두 번째 요소는 높이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커지고, 물체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지 선생님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높이에서 떨어진 쇠구슬이 한 일의 양은 나무 토막을 1cm 이동시켰다면, 30cm 높이에서 굴렀을 때 쇠구슬이 해준 일의 양은 나무 토막을 2cm 이동시켰습니다. 결국 물체의 높이가 높을수록 이 물체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크면 클수록 포텐셜 에너지도 커진다고 했잖아요. 질량에 의한 실험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험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있죠. 포텐셜 에너지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든 볼링공은 제가 든 볼링공보다 무거워요? 그렇단다. 얍! 실력이 늘었구나. 다음에는 볼링핀을 더 잘 쓰러뜨릴 수 있겠어. 굴러가는 볼링공이 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앞에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영상은 선생님이 또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일과 에너지의 관계로 살펴봅시다. 사람이 힘을 줘서 공을 굴려주기 때문에 힘을 준 방향으로 공이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이죠. 사람이 볼링공에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링공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굴러가는 걸까요? 받은 일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겨서 볼링공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볼링공이 앞으로 막 굴러갑니다. 그러다가 볼링핀을 만났네요. 그러면 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 의해서 볼링핀을 뒤로 밀려나면서 쓰러뜨렸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다시 무엇을 한 셈이죠? 일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고,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일로 전환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 어떻게 하면 커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볼링공이 볼링핀을 많이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더 무거운 볼링공으로, 더 질량이 많이 나가는 볼링공으로 똑같은 자세를 취한다면 볼링핀을 더 많이 쓰러뜨릴 수가 있겠죠. 또 볼링핀이 빠르게 구르면 빠르게 구를수록 더욱더 힘차게 볼링핀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는 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 한 가지는 질량, 또 한 가지는 속력. 그러면
질량과 속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실험인지만 보여주고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수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똑같은 나무 토막이 있어요. 이 수레가 밀려나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량이 다른 수레가 똑같은 속력으로 가서 나무 토막에 부딪혔을 때 누가 더 나무 토막을 많이 밀어낼까? 누가 더 많이 밀어낼까요? 네, 우리 예상대로라면 이 추 2개를 실은 더 무거운 수레가 더 많은 나무 토막을 밀어낼 것이고 결국 질량이 무거울수록 운동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우리가 표를 분석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미리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이 표 보이시죠? 자, 질량이 1.5, 3.0, 4.5 질량이 2배, 3배 늘어날수록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늘어나는지 봅시다. 질량이 2배 늘어나니까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는 몇 배 늘어났나요? 2배. 질량이 3배 늘어나니까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는 몇 배 늘어났나요? 3배. 결국 질량과 이동거리는 비례하죠? 이동거리는 뭡니까? 수레가 해준 일의 양이고 결국 일의 양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움직이던 수레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와 같은 거죠? 따라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크다.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속력에 관한 실험이에요. 이것도 역시 어떤 실험인지만 보여드릴게요. 수레를 이만큼의 속력, 이제 속력 측정기를 재야 되겠죠? 네. 이만큼의 속력으로 갔을 때 이 수레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이 나무 토막에게 해준 일의 양과 처음 속력의 2배나 되는 속력으로 이 나무 토막에게 일을 해줬을 때 물체가 받게 되는 일의 양을 비교해 보는 거죠.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와 같으니까 속력이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 자료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의 속력이 0.2, 0.4, 0.6 m/초의 속력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력이 처음에 비해서 몇 배가 늘어났냐면 2배가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가 몇 배가 늘어났나요? 4배가 늘어났죠. 네, 아까와는 좀 늘어나는 양상이 좀 다르네요. 2배가 늘어났더니 4배가 늘어났어요. 자, 이번에는요, 수레의 속력을 3배로 늘렸습니다. 3배를 늘렸더니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는 몇 배가 늘어났나요? 처음에 비해서 9배 늘어났죠. 네, 2배 늘어나면 4배 늘어나고 3배 늘어나면 9배 늘어나요. 지금 어떤 규칙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죠. 2의 제곱에 비례해서 4, 3의 제곱에 비례해서 9. 그러면은 4배 늘어나면 몇 배 늘어났을까요? 4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16배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속력은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끔 영향을 미칩니다.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속력의 제곱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자료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칠판으로 가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 달라졌나요? 2가지 요소였죠. 하나는 질량, 또 하나는 속력이었습니다. 질량과 속력에 의해 달라졌고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했고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영어의 약자로 표현을 하면 질량의 영어 약자 m, 그 다음에 속력의 영어 약자 v를 써서 2분의 1 m v 제곱,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고요. EK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를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라 그래요. 그래서 EK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운동 에너지 공식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kg의 자동차가 10m/s의 속력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2분의 1 mv 제곱에 넣으면 되는데요. 2분의 1 곱하기 m은 질량이잖아요. 질량 2 곱하기 v는 속력이죠. 속력은 지금 10인데 이거의 제곱. 그래서 100 하면 약분되고 얼마입니까? 100이고요. 에너지의 단위는 누구하고 같아요? 1의 단위가 같죠. 따라서 100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0kg의 사람이 4m/s의 속력으로 달립니다. 사람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역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인 2분의 1 mv 제곱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m, 질량은 60 곱하기 v 제곱이니까 4, 4, 16이죠? 그래서 얼마죠? 480. 에너지의 단위는 1의 단위와 같게 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오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